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리 질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녁 9시 활기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지연 님이 울수산이 고정 프로 됐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나올 땐 제가 고정인데요. 제가 이제 배구 경기 있어가지고 혹여나 못 나오게 되면 바로 바꿀 겁니다. 분명히 나오시는 분 이름만 바로 따가지고, 뭐 김환의 정치 라이브, 뭐 박진영의 정치 라이브 바로 바꾸실 분들이에요. 자, 우리 브로우님도 어서 오시고 블루드래곤님도 오늘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살 공주와 칠순 난쟁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쭉쭉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9시에만 맛볼 수 있는 또 활기찬 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김한 기자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화요일은 좀 고정으로 가는 거 어때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괜찮아요? 뭐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우리 평론가님은 네, 뭐 저 고정 진행할게요. 네. 진행 자리를 바꾸자. 한번 평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곽수산 앵커님도. 네. 오히려 평론이 좀 편할 때도 있어. 그건 맞아, 사실이야. 네네네. 참고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하셨던 이야기. 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뭐 저는 성찰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 얼마 전에 골프 이슈 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 진짜 트럼프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골프로 조금 퉁칠 수 있으니까. 푸틴 만나면은 뭐 곰 타고 다니고 냉수 마찰하고 그런 얘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취미가 골프니까 다행이지. 네. 스카이 다이빙이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리고 뭐 시진핑 만나면 푸바오랑 죽수 뜯어 먹을 거냐고. 센스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과 1시간을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매일같이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 천지봉 해병님 어서 오시고, 아싸TV님, 세림선사님, 원더러님 어서 오십시오. 곽수산 좀 키워주자. 구독과 좋아요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지금 제작진에서 스물스물 얘기 나오거든요. 벌써 나와요? 곽수산 써봤자 뭐 효과도 없고 뭐야, 뭐 약간 은근히 표정에서 나온다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지금 빨리 눌러주시고, 희준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 그 녹취를 저희도 들어볼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는 의원이었어. 국회의원. 근데 지역구가 대구였죠. 네. 근데 이제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의 공천 대가로 조성재라는 인물에게 20억을 받고 공천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의혹이고 팩트는 무엇이냐? 실제로 조성재라는 인물은 18년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무소속 김문호 후보에게 패배해가지고 떨어진 거는 팩트예요. 자, 녹취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녹취는 2022년 3월에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이 통화하는 걸 옆에 있던 누군가가 녹음한 녹취입니다. 그거 먼저 듣고 오시죠. 그래, 박사님 뭐라대요? 지난번 했는데 조경호가 20kg 먹었기 때문에 20kg 먹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누가 의대에서 누군다고 하면은 저기 원장에서 또 사람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지도 처먹었는데 그 나무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예 40개 달라가 추경호 20개 주고 20개 먹어? 추경호 20개, 아니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이 없다 하겠네. 추경호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난번에 또 내가
이렇게 던져줘라. 이렇게 던져주면 걔가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누구한테 돈을 던져주냐고 싶어요. 형님한테 알았어. 그럼 30개 받으면 되겠네. 자, 이게 음질도 이제 워낙 안 좋게 공개가 됐고 네. 내용도 조금 이제 길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명으로 저도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방금 앞에 설명해드렸던 조성재라는 인물이 18년도에 떨어졌잖아요. 네. 공천을 받았지만 근데 2022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요때는 추경호가 아닌 이번에는 명태균한테 좀 줄을 서는 거 아니냐라는 정황으로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대구가 내 활동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태열 소장을 보내가지고 조성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김태열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18년도 상황을 전달받아서 통화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걱정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조성재가 우려하는 건 추경호한테 전에는 돈을 줬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돈을 안 주면 추경호가 뭐야 왜 나한테 돈 안 주지? 이 조성재 딴 애한테 돈 주고 줄 섰나? 라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의혹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각각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부터. 저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많이 들어본 입장에서 이 금액은 일단 명태균의 금액은 아니다. 아 20억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뭐.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녹취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대통령을 위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도 소박하게 3억 7,500만 원을 받으러 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이제 20억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숫자에서 조금 놀랬고, 그러니까 요 만약에 이 금액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명태균 씨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소박한 금액들을 받았나?라고 이제 일각에서 생각하는 거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다만 이들의 이제 말하자면 행동 패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가 가는 건 보통 대구를 김태열 소장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래요? 예, 이 건 외에도 여러 번 대구에 김태열 씨가 간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 그나 처음 들었네. 네. 진짜? 그래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은 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전에 다른 이제 말하자면 공천 뒷돈으로 의심되는 돈을 받았을 때 패턴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 평론가 제가 평론가님한테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 또 대구 출신 네네. 맞으시죠? 대구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녹취 내용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실이라고 친다면 조성재라는 인물이 지금 18년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20억을 주고 받았다라는 의혹이고 그리고 또 한 번 22년도에 거금을 들고 와가지고 줄을 서려고 했다라는 의심인데 근데 실제로 조성재라는 인물이 엄청난 자산가라고는 합니다. 몇백억 2017년 대구 시의원 당시 대구 경북에서 공직자 재산 1위였대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는 맞대요. 근데 이 군수 맞죠? 네네. 이 군수를 20억 주고 꼭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동공천이라는 게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지 요즘도 이런 게 과연 있었을까? 뭐 신뢰는 안 갑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가 보면 부풀리거나 이렇게 뻥은 좀 심하지만은 아예 근거가 없진 않아요. 맞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의 군수나 시장을 20억 주고 100억 본전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뭘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수도권 시각으로는 그래요. 수도권에서는 실제로 좀 속된 말로 슈킹할 수 있는 돈이 쉽지가 않고 뭐 보는 눈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수도권에는 양당이 거의 균형감 있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방 의회가 감시 기구잖아요. 지방 의회에서 양당이 10대 10 정도로 있으니까 늘 감시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에 가면은 견제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의 과거. 관행으로서 이렇게 해먹는 구조도 존재했고 동공천도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을 이야기 아니고 과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억 주고 100억 뽑아 먹을 수 있느냐? 지금 달성군이라고 하니까 시골인 줄 아는데요. 시골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제가 행정 모르시는 분한테 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특광역시에 구가 있고 군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서울에는 전부 다 구잖아요. 근데 인천광역시 가면 강화군이 있습니다. 옹진군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렇게 그대로 두는지 아세요? 왜요? 구도 되는데 군으로 돼 있어야지 예산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교부금을. 예, 교부금을 통폐합할 때 군 단위로 그대로 남겨놔야지만이 과거에 군이 가졌던 이 교부금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대로 군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구가 되는 거 반대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 행정 체계에서 특광역시의 구는 행정 전달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결정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무슨 전라남도 이런 데 가면은 도에서 별로 하지 않아요. 수원시 무슨 뭐 완도군 이런 데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지만 달성군은 짭짤한 곳이다. 그리고 인구가 25만이고요. 실제로 공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구지공단, 뭐 달성공단, 상리공단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라든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세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개발 건설 사업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 군수 월급으로 20억을 뽑을 수 있나?라는 게 저 너무나 이제 순수한 생각인 거고 그 그렇죠. 외적으로 그럼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돈이 많으니까 또 명예욕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돈을 많이 쓰더라도 군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상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유력자,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명예적으로 명예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이분에게 확실하게 개런티가 됐어야 돼. 뭐냐면 조성재 씨한테 예. 명태균이라고 하는 당시까지는 어쨌든 어둠 속에 있는 장막에 있는 인물이 이 대구라고 하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막대기를 꽂아놔도 자유한국당으로 나오면 된다는 이 지역에 공천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라라는 어떤 구체적 어떤 확인 및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2018년도에는 뭐 추경호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경호 의원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서울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공천권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드러난 유력 인물들이 있죠. 그 드러난 유력 인물 중에 한 명이 추경호 의원일 거잖아요. 현역이었고 그러면 추경호 의원을 제끼고 명태균에게 줄을 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힘이 있길래?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2022년에 명태균이 충족이 되는 인물인가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 저는 이제 그 외의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재산이 많다고 하니까 그 외의 부분은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뭐 추경호 의원도 이제 부인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박 사장이라는 인물인데 이분도 경남 지역에서는 입지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홍준표 지사 시절에 그 경남도에 있는 이제 공기업 사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형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저희도 이제 이분과 관련해서 좀 추적을 해봤었는데 해봤었어요? 2023년도에 그 8.15 특사를 통해서 복권돼서 다시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 그러니까 입지적인 이력의 소유자고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 초반부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앙에서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무금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이분도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런 정치,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정치인과 연결이 될 때 주요하게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박 씨라는 분이 홍준표 시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막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홍준표 시장과도 어떻게 연결성이 있나라는 의혹도 좀 있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은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가 그렇게 중앙에서 유명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맞아요. 시사경남은 지금도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시사경남이 주요하게 뭘 했냐면 정책 관련된 폴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무슨 뭐 도로를 놓는데 그 도로를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시민들한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그 경남 주재 기자도 그 얘기를 하던데 경남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 포를 갖고 예를 들면 여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이런 거다. 이거를 갖고 중앙 정부 할 때 교섭을 할 때 교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여론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지역 단위에서 정책 포를 하는 언론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사 경남이 좀 특이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홍준표 지사 시절부터죠. 즉 관급하고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꼽혔는데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럼 막대기보다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김문호라는 분이 원래 전 달성 군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증거도 없고.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떨어질 만한 사람을 공천 줬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인물 댐댐이가 쉽게 말하면은 무소속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그러네. 인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공천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줬을까? 혹시나 무슨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 좀 파볼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에 이제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증언할 수 있는 지역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빼고 나면 이상한 공천은 굉장히 많았다. 근데 뭐 본인도 말을 아끼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 공천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성에서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왔는데 무소속한테 졌다?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공천을 한 거죠. 그렇죠. 공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왜 부분은- 공천을 잘못했느냐? 그 라고 부분은 이제 분명하죠.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구성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당 대표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2년도 당 대표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입니다. 2022년도 대구시장 후보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 후보입니다. 명태균 씨하고 다 친하죠. 네. 18년도 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리네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뭐 돈은 차치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도 떨어질 만한 인물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라는 의혹을 이제 의심을 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녹취록에는 어쨌든 2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녹취록 안에는. 근데 공교롭게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16년도 재산신고할 때는 12억이었는데 20년도에는 재산신고할 때 32억으로 딱 20억이 증가해서 요것도 진짜 다들 야 왜 하필 또 20억이야 뭐야 막 이런 의혹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7억 뭐 정도 올랐고 또 집 어른한테 이렇게 증여를 받은 거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근데 이건 좀 넌센스죠. 넌센스다.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10 얼마는 증여를 받은 부분이고 네. 나머지는 집값이 이제 공시지가가 조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게 이 녹취의 내용은 저도 이제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직 이제 입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성실하게 소명해야 될 최소한의 이유 정도는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기자들이랑 만났어도 나 명태균 이번에 이슈 터져가지고 처음 한 거고 나는 전혀 모른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랑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명태균이랑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조성재 씨랑 이제 관련이 된 거라서 요거는 일단은 좀 그래도 수사의 필요성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수사해야죠. 이 정도 되면은 특히 이 조성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한 것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2,400 뭐 몇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아는데 이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명태균 씨에게 당선 관련되는 공천 받는 컨설팅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자작극이고 뻥일지라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보다 더 받고 내가 뭐 공천 받는데 활동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른바 이제 중앙당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뭐라고 합니까 공천 의혹과
여론조사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저는 수사는 시작해 봐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대달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기 이제 그거라고 하면 줄임말을 또 어르신들이 잘 쓰셨어. 대구 달성군 조성재 그거의 줄임이라 그래요. 이게 강혜영 씨가 이제 장부를 정리한 방식이라고 네. 하죠. 예. 아 강혜영 씨 꼼꼼하게 해놓으셨어.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 게. 근데 이 녹취에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명태균 씨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태열 소장이 말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태열 소장이 보고하는 거잖아요. 만나고 오라 그래서. 네. 근데 김태열 소장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김태열 소장이 만약에 2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명태균 씨가 불호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김태열 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들은 얘기를 최대한 객관화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 헤드인 네. 명태균 씨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 헤드인.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김태열 소장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취재나 이런 거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지금 이 정도 의혹이면 해볼 만한 뭐 일단 조성재 씨부터 불러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그 실제로 방금 이제 금액이 미래항공연구소에 들어간 것도 보여드렸지만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했는데 이것도 또 그 와중에 조작해가지고 표본 뻥튀기였더라고.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22년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1월달에 선거 그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는 1,000명 정도인데 이제 뻥튀기는 11,900명으로 뻥튀기가 됐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보여주시죠. 이 조성재라는 인물이 실제에서는 집니다. 근데 뻥튀기 해가지고는 이겨요. 요거는 그래도 명태균 씨가 약간 해준 것 같기는 해. 요거는 명태균 씨의 방식이죠. 그렇죠. 네, 요거는- 정확한 방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도 익숙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요 정도 여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요 정도 여론조사에서 이제 회당 뭐 300만 원, 1,0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이거 금액은 뻥튀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금액이 다 여론조사 비용은 아닐 거고 뻥튀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정도 금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 달성에서 만표본을 구한다? 이거는 거의 그럴 수 있겠네. 네, 만표본을 대구 달성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아예 표본을 이제 말하자면 세팅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이런 방식의 조사였다라는 게 이제 요 숫자만 보고도 사실 프로들은 야 대구 달성에서 어떻게 10,000명한테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조사를 해도 대선에서 전국 단위 조사를 해도 만 단위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거 여론조사의 어떤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해독을 못하는 사람한테 전달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조성재 씨라는 분은 네. 돈은 주고 여론조사 의뢰를 했는데 받아봐도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아니, 자 본인이 되고 달성해서 선거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면 미래항공연구소가 10,000명한테 응답을 받았으면 지금 여기 응답률이 몇 %입니까? 11.5%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10만 명 이상한테 되고 달성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녹취 안에서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박모 씨 사실 근데 이름이 나왔어요. 박재기 씨로 해가지고 근데 아까 홍준표 시장이랑도 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참고로 달성군 인구가 25만입니다. 25만인데 네. 거기에 11,000명.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 네. 근데 어쨌든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도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랑 뭐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도 안 나오고 탈탈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녹취록에서 박 사장이라고 칭해졌던 이 박재기 씨가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또 하나의 보도를 냈는데 박재기 씨가 대구시장 그 선거 전에 네. 미래항공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퍼센트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당시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박재기 씨나 그리고 측근이라고 불려졌던 최모 씨도 뭐 캠프에 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요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끝인가? 관련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봐도 그 명부를 전달해 준 게 홍준표 측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모 보통 그게 홍준표 후보가
후보인데 명부를 줄 수는 없죠. 홍준표 측이라고 하는 건 홍준표 캠프에서 그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 말하자면 컨펌을 이후에 그게 전달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요 선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온 거고, 지금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의 핵심이 당원 명부를 받아서 그 당원 명부 중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를 분류해낸 다음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우호적인 조사를 얻었다라는 게 여론 조작의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원천이 되는 당원 명부를 지금 제공한 게 지금까지는 홍준표 측이죠. 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고,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홍 시장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 생일에 선물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홍 시장은 지금 그 최모 씨라고 하는 본인의 마음대로 보낸 거다. 마음대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사진에도 나오실 분. 근데 뭐 다른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명태균 씨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가족 모임을 하던 때였는데 선물까지 보내놓고 그거를 뭐 모른다고 사기꾼이라고 손절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노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몇 있다는 거예요. 뭐 홍준표, 김종인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사실 지금. 당원 명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제가 출마한다. 그래서 뭐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 캠프에 야 아무나가 저기 뭐야 곽수산 네가 가서 받아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적 대리인이 가서 그쵸. 서약서 쓰고 서명 다 하고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의 법률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서 명부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저는 국민의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시지만 CD로 줘요. 그렇죠. 네. CD로 줘.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명부가 들어 있는 그거를 이제 CD로 주는 겁니다. 그 CD를 그러면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령하는 사람의 신원도 당연히 확인을 하는 거고, 그거가 사용 기간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캠프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받아오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 명부가 나갔다. 그럼 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받아온 사람이니까 나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프의 주요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의 당락 여부에 선거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선거사무소이라든가 직계존비속 법률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쪽에서 누가 흘렸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를 또 하나 보면은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당원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유출이 됐는데 그게 심지어 안심번호도 없이 완전 그 개인정보 그대로 넘어갔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할도 입수를 했고 이거 자체도 아예 불법인 거잖아요. 사실상. 불법이죠. 그런데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대구의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당원이기 때문에. 다만 그 명부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고 이러면은 고의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보고서 로데이터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보면 특정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 핸드폰 번호가 수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안심번호 없이? 없이. 네.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 수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여론조작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10만 개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다. 근데 그 10만 개를 내가 성향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선거에서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조사가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경선 직전에 이 중도적인 사람들 아니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다. 선거 방해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관련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그 해명이 일치하는 지점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나를 위해 돌아간 거는 팩트잖아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데 캠프에 있던 사람 아니다. 알아서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돕겠다고 한 거를 내가 어떡하냐. 난 안 받아봤다. 근데 이러면은 법적으로는 진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해명 자체가? 이른바 이제 내가 오더를 내렸는가, 인지했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건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뭐 딱 잡아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한 자료들이 캠프의 중요한 회의 자료라든가 의사결정 구조에 배치가 되어서 그것을 근본적인 토대로 했는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활용되었고 그다음에 활용되었다면은 어떤 인지적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비공식적인 오다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돈의 흐름이 존재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정확하게 상황이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비공표 조사도 네. 당연히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진 않지만은 돌아서 암암리에는 돌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야 막을 수 없겠죠. 예를 들면 그거야. 그게 비공표 조사가 누군가에게 보고됐고 그 파일이 유출돼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 거지. 그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긴 하다. 근데 그 조작된 게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퍼진다면은 그건 역시 여론 조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다라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지 않는다라는 것에만 차이를 두는데 대규모로 여론을 형성할 만큼 작동되었다.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는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한두 번씩 보면요 대량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SNS는 망으로 통해 가지고 되고 그것이 대세론을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나는 몰랐다. 그거 내 측근이 그냥 알아서 돈 주고 한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게 수사 단계까지 유지될 수 있는 증언이 되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두 군데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라인 두 라인에서. 네, 두 라인에서 그 심지어 단가도 다르게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더 받고. 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가갖고 검찰에 가서 당신 이거 여론 조작이고 불법적인 자금, 정치 자금 쓴 거니까 처벌을 그럼 네가 받아야겠네. 홍 시장은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인 사비 들여서 홍준표 시장을 위한 여론 조사를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진술하겠습니까? 그래 진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해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해명이다. 오케이. 수사 단계 들어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명이다. 수사에 들어가면 통화 기록이랑 다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돈을 준 날짜에 홍준표 시장과 어디에 있었는지 이게 동선이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명은 홍준표 시장이 언론을 상대로 그다음에 아직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명이지 수사 단계에 들어가서 유지될 수 있는 해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과 녹취록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네. 과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회창 대선 후보 시절에 2002년도 차떼기 네. 차떼기 시절입니다. 2002년도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래도 네. 차떼기 정도는 아셨을걸요? 자동차 장난감으로 좋아하지 않았나요? 밥풀을 그 떼본 자동차에다가 돈을 최대한 집어넣어가지고 장난감 차를 이렇게 떼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 차를 여는데 거기에 돈뭉치가 나와. 얼마나 좋아. 차떼기 뭐야? 그죠?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회창 총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이회창 총재 법정에 본인이 저기 나갑니다. 검찰 조사받아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에 대한 수사는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모든 정당이 다 돈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회창만의 잘못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마시켰는데요. 이게 뭐 일단은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잘못하시는 게 첫 번째 도덕적으로 내가 몰랐도선 치더라도 이런 불미한 사건들에 연루되어서 측근들이 구설에 오르는 것조차는 죄송하다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이회창 차떼기 시대하고 달라서 핸드폰과 녹취록이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얘기하신 김에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오늘 좀 당황스러웠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인도랑 이제 말레이시아 출장이 내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철도랑 지하철 총파업으로 교통 대란이 우려돼서 출장을 내가 좀 취소하겠다. 하루 전날 이렇게 취소를 했다가 그 취소한 걸 또 취소합니다. 네. 3시간 뒤에 내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간다 그래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진짜 철도랑 요 파업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이면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저기 인천공항까지 지하철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 파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파업에도 이제 대체 인력 투입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게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느 정도 연루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슈가 터질 때는 일단 이슈에서부터 좀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이슈에서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슈에 대해서 뭐 피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확실한 입장은 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법적 대응에도 이제 나서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섰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범죄 집단, 사기 집단, 동조 집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그리고 동조 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입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고소 고발장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미공표 여론조사를 13건을 우리 캠프 쪽에 보낸 거를 대가를 김한정 씨가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기 미수입니다. 캠프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님께 전달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쪽은 사기 기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나는 사기 당할 뻔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기 당한 거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왔고 저희 고소장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과 대변인도 들어갔고 그리고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기자들까지 지금 다 넣어서 고소를 했어요. 야, 어떻게 보십니까? 소영주 대변인 잘 들어갔네. 왜 뭐 잘 들어갔다고? 왜 못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저기 뭐야 수박 소리 들었는데 이제 아무도 소영주 대변인 보고 수박 소리 안 하겠다. 소영주 화이팅! 열심히 잘 싸워. 아 오히려 좋다. 네. 저희도 좀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김한 기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갔어. 자 일단 고소를 했고 요거 어떻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 기자 뭐 저희도 이제 취재팀에서 회의할 때 사담으로 농담하거나 얘기하는데 제일 그림이 딱 떨어지는 건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특수부 수사가 그림 그려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예, 이미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증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연결해야 될 고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의 그게 없어요. 다 연결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한정 씨를 손절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잘할 거예요. 오세훈 씨가 김한정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를 했지만 김한정 씨가 운영하는 말하자면 단체에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서울시 기관장이거나 기관장에 준하는 자리를 갖고 그중 2자리를 서울시장이 승인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뭐 여기 그 본장이 계시지만 한 기관에서 특정 자치단체 5명을 기관장을 보내는 게 어떤 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실세 그룹이죠. 네. 그러니까 실세 그룹이라고 봐야죠. 이 사건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이 돈이 우회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 상황을 인지했느냐, 지시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되느냐?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가지고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회의를 했는가? 그 자료가 올라온 흔적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신용환 서원대 석좌 교수입니까? 그분이 윤석열 캠프 때 명태균 씨 자료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증언이 나오다거나 아니면 회의 자료가 나온다거나 해야지 사실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말에도 그게 나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 책상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캠프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우리 캠프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분리하는데 이건 사실 분리가 안 돼요.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미 그 당의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 그 후에 김한정 씨가 한 일이 뭡니까?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게 뭐 10억이면 되겠냐, 20억이면 되겠냐. 여기도 이제 10억, 20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한정 씨도 그 얘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뭡니까? 본인은 그 정도면 되겠네. 누군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강혜경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죠. 그 귀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미 오세훈 씨의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일종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름이 드러난 정치인 중에는 제일 외통의 회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에 본인은 이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안 봤다. 근데 뭐 비서가 올려놓기는 했던 것 같다. 이 얘기했잖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아니 트럼프가 콜라 싫어하는데 비서가 콜라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콜라 먹으니까 콜라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할 것 같아요. 넘기려고 할 것 같다. 그럴 오히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까지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들이 다음 날 되면 뒤집어지고 맞아요. 명태균 씨 녹취록이 나와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저는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임했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처음 이제 수사를 보고 명태균 씨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양아치다. 오세훈은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변호인도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양아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그 한다고 또 차렸잖아요. 회사를 네, 명태균 씨하고 서울에 지사 비슷하게 차렸다고 차렸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선되면 이제 서울시나 이런 거를 좀 이게 많이 주겠다. 여론조사를 좀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당선되고 나니까 안 줘서 그래서 양아치란 말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는 네네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뭐 오세훈 시장 말처럼 손절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연구 용역에 자격 요건이 안 갖춰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자체라는 데가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달 등록 문제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하던 이 전국 단위의 실적이 있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 내규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여의도 연구원에 사람 꽂으려고 막 그랬었나?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비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거를 차려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비선 여의도.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랑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공개적인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게 그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은 우리가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하자. 예를 들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맞아요. 수주도 하고 하자. 근데 명태균 씨가 거기다 대고 막 윽박 지르면서 뭐라고 하지 합니까? 말라니까요. 그러면 참 여사가 그거 좋다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혜경 씨한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용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수주해 오겠다. 우리가 그동안 하던 거다. 이거 문제 없다. 그것만 받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엄청나게 큰 거사를 도모를 자기네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우리가 후위를 어떻게 도모할 거냐 해서 노선이 달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사건도 놓고 보면 말하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던 뭐 오세훈 서울시장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까 김한정 씨는 이거 봐라 우리도 미래한국 연구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 요 그림을 명태균 씨가 이제 했던 어떤 과정이나 그림을 공유를 최소한 공유 및 인정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이분들이 좀 황당하지만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염태영 의원실에서 그 제공한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겁니다. 이 한국의 저기 국민의힘 계열의 프리메이슨 조직 같은 와,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다 있어. 자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명태균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근 있죠. 홍준표 시장 측근 있죠. 그렇지. 잠재적 자기 대권 주자들 아닙니까? 맞아요. 현 정권도 우리가 만들었고 다음 정권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상상력이 탁월한 재밌는 분들이 모였다.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저 사진을 한 9월 말 정도 입수를 했었었는데 그래요? 저기 지금 블러 처리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분들 중에 현직 의원의 동생도 있고 잠깐
네. 현직 의원의 지금 네. 지금 현직 의원의 친동생. 네, 경남권 현직 의원의 동생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고, 저게 뭐냐? 3월 15일 날 창원 산단이 확정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창원 산단이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 저게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제주도에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1조 4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따냈어. 따냈어. 이 이제 축하연을 간 거예요. MT 간 거예요. 네, MT 간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뭐야? 저 MT 비용 누가 냈을 것 같습니까? MT 비용? 정답. 김한정.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김한정이 내야 내야 되는데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면 저 자리에 저 장동화라고 하는 창업산업진흥원장이 된 거를 축하하는 자리기도 했으니까. 저 때 내정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거뒀답니다. 배비로 걸었대요. 뭐야? 아이 쪼잔하네. 아, 저걸 또 왜 각출을 냈어? 아, 김한정 씨 돈 많다면서. 2박 3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거를 아마 각출을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니 혹시 우리 오마이TV도 저런 데 가면 각출합니까? 저 무조건 각출입니다. 그럼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김영선 방에 있던 사람 중에 안 간 사람이 있다. 저게 20저 시기가 언제였죠? 2023년 3월 말 4월 초. 4월 3월 초쯤 말. 된다고 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김영선 그리고 저 자리에 앉은 배치도만 봐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저 자리에 센터가 누굽니까 지금? 상석 명태균. 네, 명태균입니다. 야. 상석이 명태균이고 명태균 옆에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정된 사람. 그리고 사실 저기서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은 원래 누구여야 됩니까? 국회의원 김영선인데 김영선 의원은 그 옆에 얼굴도 안 보여요. 와. 근데 김영선 의원은 저 각출도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세비 계속 반띵 해주고 있었잖아.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진도 굉장히 유의미한 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 홍라인 사진이 원래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사건이 되고 나서 사진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싹 닫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누군가 이것들 봐라 이러고 이제 다운을 받았다가 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 녹취록 곳곳에 이번에 이제 증거를 흘리고 다니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떴던 뉴스가 일단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후보들 있죠. 네. 돈 건넸다는. 그리고 예비 후보들 2명이랑 김태열 씨도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명태균 씨가 황금폰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추가돼 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야, 그럼 황금폰이 이 증거 은닉 교사가 추가된 거는 명태균 씨가 처남한테 요거를 맡겨 가지고 네, 뭐 마창대교에 가서 버리려고 했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이제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은 찾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 증거 은닉으로 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폰을 둘러싸고 그 명태균 씨 측도 입장이 지금 좀 엇갈리는 거잖아요. 언제는 뭐 누군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입장을 보면 이거를 만약에 증거 인멸이라고 넣으면 이 표현이 없다라는 걸 검찰이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그 전에는 입장이 뭐였습니까? 폰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검찰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폰을 둘러싼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고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를 못 견딜 거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되면 명태균 씨 폰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제 폰에 대한 어떤 함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 그 폰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폰에 있는 내용이 명태균 씨가 내 폰이 내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그 폰에 있는 내용이 어딘가에 당연히 이게 전자제품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백업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백업본을 누군가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백업본에 대한 말하자면 이거 나가려면 명태균 씨의 허락이 있어야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 지금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최근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 녹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녹음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 녹음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 당연히 명태균 씨가 녹음했던 내용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모에게 네. 전화 그만하라고 해라 라는 녹취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녹음을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에서 나온 건데 명태균 씨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명태균 씨 자료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명태균 씨 폰이
황금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황금 뭐 도금폰 정도. 도금으로 왜냐면요, 간다. 이분이 주위에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14K 이미 수많은 분들이 녹취 떠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참 보안 의식도 없는 게 김영선 의원실인가 어디 있는 컴퓨터에서 거기에서도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를 막 썼대요 프로그램에. 그러면은 온 사방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각 언론사에 제보되는 것들이 넘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좀 분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텀들이 계속 있는 것이다. 애초에 검찰 수사 초기에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많이 확인할 녹취가 너무 많아서 풀기가 어렵다. 이런 그리고 사투리여서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누구야고요? 잠시 변호사 했던 김소연 씨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명태균 씨 측에서 굉장히 이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검찰에서 공천 대가나 뒷돈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 들어갔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 강력히 요청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났다. 범죄의 양으로 봅시다. 범죄의 핵심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의 대선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김영선의 대가성 공천. 그렇죠. 요게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자, 요거 하나가 있고 양으로 봅시다. 양. 오세훈도 있고 또 뭐 저기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김진태 이야기도 나오고 김진태. 조은희 이야기 박완수 다 껴야죠. 나옵니다. 박완수 다 나옵니다. 양으로 보면 이게 훨씬 많습니다. 이 형량을 다 뒤집어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명태균 씨는 아직도 김건희 씨가 본인의 뒤를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특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둘러서.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기자님은 동의하시는 편?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제일 초반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밖에 있을 때. 자,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동접자 1000명 돌파. 박수 해야 되나? 그 어떤 중요한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됐어. 제가 말하는 도중이었다. 그 와중에 또 인정합니다. 네. 명태균 씨가 제일 처음에 밖에 있을 때 도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본인을 사기꾼 취급할 때, 본인 감옥 간다고 했을 때, 요 두 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뭐 감당할 자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잡범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제일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지향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검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럼 명태균 잡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한 일은 거의 다 사기거나 사기 미수여야 돼요. 근데 그럼 명태균 씨 그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가 주변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겁니까? 창원에 명씨가 몇 명 없어서 우리 애들을 다 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그 얘기는 뭐냐? 난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사기꾼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 이 검찰 수사 그리고 또 야권이 녹취록을 터뜨리면서 오세훈의 함정에 빠진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제 이제까지 오세훈의 이 스토리텔링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른바 특수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은희 씨 건도 딱 맞아 떨어져요. 맞아. 근데 조은희 씨 건에는 김건희, 엄마, 최순실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거는 안 맞아 떨어져요. 그것도 딱 맞아 떨어져요. 80일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김영선 대가성 공천, 그 와중에 김건희 씨, 그다음에 5월 9일날 윤석열 대통령 통화, 이게 더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왜 이게 핵심에 안 들어오고 오세훈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핵심의 이슈로 들어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검찰 쪽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은 아예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건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명태균 씨 본인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뭐 기사에 썼던 표현인데 지금 정거장에 들르고 있어요. 정거장에서 태워야 될 손님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태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님들 탈 때마다 저 손님도 손님이 새로 탔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손님들이 뭐 간략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굵직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버스가 노선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정거장 어디 정거장에 쓸 때마다 손님들이 자꾸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세훈도 조은희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착지는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제 공천 개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길로 가고 있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냥 이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제일 처음에 열심히 했던 수사는 원세훈 관련 수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지금과 윤석열이 전혀 다른 형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원세훈만 태우고 노선을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거는 결국엔 박근혜까지 가는 버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은 뭐냐면 수사팀이 이거를 그래 뭐 조사받고 나오는 사람들도 조사 자체가 뭐 허투루 하고 있는 건 아니래 이런 얘기를 외부에 하고 있지만 맞아요. 근데 이 버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이준석 대표 정도는 나와야지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손님이 너무 많이 타 있으니까 또 까먹었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국민의힘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공천했을 때 공천 성적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왜 이준석 대표는 그 나온 통계 자료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데 가만히 있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로 이게 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쭉 보니까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채용 청탁 의혹 요걸 조사 중이고 수사를 이어가다가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요 내용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거를 창원지검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검사가 되고 힘이 되느냐 너무 벅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벅차고 저는 뭐 명태균 씨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말고는 사실 어려워요. 오세훈 시장 관련되는 이야기들은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게 명태균 씨도 지금 막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특검으로 가려면 10일에 이제 재표결이 있는 거고 지금 한 7일 남았습니다. 근데 친한 게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 힘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조금 재밌다. 좀 될라나 싶은 게 친한계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10일까지는 그래도 이런 애매한 기류로 갈 것인가? 혹은 결국에는 또 10일 전에 다시 지금 추경호도 좀 자제해 이런 분위기니까 다시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합쳐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자 이야기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절대 안 할 거다. 네, 절대 안 할 거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친한계가 없습니다. 딱 두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친한계는 딱 두 명 있다고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찐 친한계는 없다. 네. 2명 정도밖에. 네네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 낮에는 친한 윤석열 대통령 전화 오면 친윤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조금 이거는 친반계만 있다는 말도 있어요. 친반은 뭐예요? 방송에 친화적인 인물들만 있다. 그렇죠. 아니 방송에 친화적인 인물들 뭐 우리 신지호 부총장 그다음에 김종혁 원외예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친한계가 무슨 엄청난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특검이 지금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이 하나 있고, 근데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보수 일각에서도 이거는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친윤계에서는 여기 지금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8080 전화번호 때문에.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최상병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되는 특검 중에 그래도 저변이 좀 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도이치모터스는 특검 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8080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여사의 혐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근데 명태균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야 이거는 그냥 보수 괴멸로 가는 거야. 이거 특검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달라요. 허들의 난이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거를 어느 지점에선가 풀어야 되는 건데 의회 정치라는 게 원래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풀릴까?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 단계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난이도대로 처리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을 먼저 처리해서 의회 정치를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들에서 어떤 부분을 특검할 건지를 또 합의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하자면 제가 볼 때 단계적으로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그런 정치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협 갈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혀 정부를 설득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결국엔 아직까지는 대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 오늘 뭐 이슈를 좀 다루다 보니까 시간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 일단 그러면 이제 뭐 특검법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은 민주당에서 내일인가? 내일이죠. 내일 이제 표결을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 검사 쪽에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검사 탄핵이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검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저항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들? 예, 특히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이. 근데 네네. 어제 저희가 그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는데 좀 그러니까 뭐 검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장검사 갔어. 근데 같이 좀 이따가 또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 밑에 같이 일하는 검사들이 안 써? 그러면 너 뭐 이렇게 댓글 안 다냐? 거기 2%서 내가 글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너무 좋게 해석해 주시네요. 아 좋게 해주시. 아니요, 저 검사 싫어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뻗댑니다. 네. 네, 그래서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상병 이제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주진우 의원 가지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당시에 그 통화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진우 의원의 그 밑에 이제 있던 직원이 법률비서관 밑에 이제 있던 근데 유재는 요 법무관리관이랑 통화랑 연락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으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막 떠들썩하던 이름 중에 지금 싹 사라진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빠져버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가 곧 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고가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인가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의 가치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복 입은 군인이 정당한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군 통수권자를 포함한 그 스태프들이 이거를 탄압하고 오히려 항명으로 몰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름들이 복잡하고 지금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사건이 의외로 보면 이렇게 대중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거에 외압이 없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정훈 대령의 선고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국정감사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국방부와 행안부, 법무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자하면 공직자들 사이에서 제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국회법을 좀 뭐 어떻게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정부의 자료를 최대한 받는 노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는 탐정이다 수사관이다 그런 자세로서 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 사퇴하라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참여하는 게 그렇게 두렵냐? 하면서 지금 막 반박하고 있다 그러네. 주진우 의원은 친윤입니까 친한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친윤 문어발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다. 네. 하여튼 이것도 지금 국정조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이게 거죠. 좀 심하죠. 당사자가 들어오겠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더 화나는 보도는 보셨겠지만은 임성근 전 사단장도 국정조사 누구보다 적극 참여하겠다. 뭐 정직한 나로서는 살기가 어렵다. 박정훈 대령 고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박정훈 대령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처벌 탄원서까지 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두 분 괜찮으셨습니까? 네. 네, 뭐 1000명도 돌파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계속 1000명 유지 중이에요. 예, 김 기자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 각수한 앵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다 두 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마지막으로 야식이라도 쏘시던가요. 혹시 뭐 못한 이야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어디 저희도 조만간에
아까 그 명태균 씨 모임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하나회가 아니라 명태회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각출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각출하지 않습니다. 아, 우린 저렇게 각출은 안 한다. 네네.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유 늦은 시간에 저희가 맨날 이제 한 300, 400 이래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오세훈 시장 느낌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면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누구 성대모사예요? 오세훈 아, 시장 오세훈 시장. 그 진수식에서 오세훈 시장 목소리를 모르겠네.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 제작진도 정말 고생 많으시니까 매일 이렇게 좀 많이 찾아와서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김한 기자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